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지만 소음으로 변하면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소리로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소리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발명품처럼 놀라운 기술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잘만 사용하면 한없이 이롭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이 소리. 소리 속에 담긴 재밌는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배명진 교수가 쓴 소리로 읽는 세상. 이 책의 저자는 소리공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심어준 사람입니다. 소리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해주기에 앞서 소리공학에 대해 먼저 짚어주고 있습니다. 소리공학은 내가 처음 만든 말이다. 소리공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규명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리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리인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목소리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뭘까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화술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남부럽지 않은 목소리 부자가 되는 법은 없을까?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저자는 소리를 이용해 사람의 감정과 신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 집중력을 높여 암기력이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귀가 솔깃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자연의 소리를 잘 활용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고주파음은 듣는 사람에게 평소와는 다른 소리로 맑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므로 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저자인 배명진 교수는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소리라는 건데요. 무병장생의 실현 가능성을 소리에서 찾으려고 연구 중이라는 저자. 우리를 늙지 않게 만드는 소리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나는 이를 우리를 늙지 않게 만드는 소리라는 의미에서 블로톤이라고 명명했다. 블로톤은 아직은 나만의 소리 혹은 극소수의 소리 체험자들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블로톤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블로톤이 되려면 아직 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소리가 내 건강과 내 꿈을 다 이루어줄 그때를 기대해본다. 배명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소리공학자라고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공학 하면은 좀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소리공학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소리공학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분석하고 규명해 가지고 실생활에 이제 두루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주는 게 소리공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분석하고 규명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게 실생활에 두루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술 구현은 좀 빈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강조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소리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울음 소리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첫 이렇게 인상을 맞이하는데 이미 임신 5개월만 지나도 벌써 이렇게 소리를 엄마 뱃속에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가장 넓게 늙으면서 이 청각이 소리를 이제 죽는 그때까지도 소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뭐 죽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 주변의 산소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소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교수님 책에서 보니까요, 이 소리공학 중에서도 백색 소음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조용해야 공부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백색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좀 집중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좀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이 자연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 그게 이제 백색 소음 또는 백색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이 공부하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찾아냈어요. 그래서 백색음이 어떤 소리냐면은 자연에서 막 들리는 소리 있죠. 뭐 폭포수에 물 부서지는 소리, 네. 또 이 그 파도에서 또 파도 갈라지는 소리, 또 시냇물 흘러갈 때 소리인데요. 한번 그런 소리를 먼저 듣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텔레비전 빈 채널 돌리거나 아니면 뭐 진공 청소기에서도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고 또는 뭐 이렇게 이 바람 불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는 자연적으로 들리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물소리 아니면 폭포수 소리, 파도 소리 이런 성분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리는 왜 집중력에 도움을 주느냐 하면 소리는 있으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 자연의 소리가 무슨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는 있으되 의미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적막감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소리가 들리니까 적막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백색음이 공부를 하거나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들 또 집에서 자녀들 공부한다고 청소기 소리도 못 내고 막 조심조심 너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비근한 예가 우리가 커피숍이라든가 네.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왜 공부가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변에 웅성웅성 소리가 바로 백색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함께 어울려서 적막감이 해소가 되고 의미가 없지만은 그 소리가 있음으로써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백색 소음은 그러면 모두에게 약이 되는 어떤 소음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소음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다. 기분 그렇죠. 나쁜 소리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엔 층간 소음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옆집 소리 들리는 것보다 이 아래 윗집 층간의 소음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 이 소음이라는 원래 기준이 소리의 일종인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는 이걸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층간 소음 하면은 막 위층 아래층 살인도 일어나고 또 막 저 임산부가 유산도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 이렇게 백색 소음은 사람의 청세포를 아주 저주파에서 뭐 중주파, 고주파까지 다 이렇게 건드려 주는데 층간 소음은 아주 저주파에 닫힌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닫아놨는데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릴 리는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아래층에 들리게 되느냐면 콘크리트 구조 또 철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래층에 전달이 되면 이게 위층의 아래판이 아래층에서는 천장 그 떨림이 진동판처럼 작용해서 그래서 막 울리는 것이 거실을 울려서 하는데요.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신체 촉감을 건드려주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체 촉감을 어떻게 건드려주는지 한번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리가 지금 층간 소음. 층간 소음인데요. 실제 이렇게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천장 자체가 진동판이라서 그 완전히 신체나 척추를 막 흔들어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뒤에 와서 확 놀래키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이 이 공기 진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 촉감이나 척추를 건드려 주면은 준비도 안 돼 가지고 되게 아주 짜증스러워지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그 소리에 자꾸 이제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쿵쿵거리면 아주 귀가 민감해지고 촉감이 곤두서 가지고 그 소리에 아주 열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상당히 그 짜증을 내거나 또 다른 이런 병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이 공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 그렇죠. 층간소음이 훨씬 몸에 해롭고 해롭죠.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한 3분 정도 이런 층간소음이 갖고 있는 50Hz의 저주파음을 쏴줬더니만은 한 80dB 정도에서 3분만 견디라고 그랬더니만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고요. 한 5분 정도 되면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이 심장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좀 다른 어떤 소리로 좀 적게 나오게, 적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이 이렇게 좁은 나라이다 보니까 고층화되고 경량화되니까요. 그쵸. 청간경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층간소음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법제화를 뭐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층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폭신폭신한 털신을 신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아기가 있으면은 바닥에 한 1cm 이상 되는 이런 그 뭐 스펀지 같은 걸 깔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층간소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의자나 탁자 밑에다가 이렇게 뭐 좀 물렁물렁한 스펀지 같은 걸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가급적이면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근데 안 쓰는 방법은 소리로 중화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소음, 폭포 소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그런 소리를 중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그랬지 원래는 백색 사운드인데 이런 소리가 소음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할 수도 있는 이런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폭포수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좀 층간소음을 덜 자극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자연에 가서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요. 저는 또 재밌는 부분이요. 긍정적인 소리를 여러 가지 또 나열해 주셨는데 요즘이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구세군 냄비에서 핸드벨 울리는 소리요. 이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어떤 그 소리의 주파수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그냥 소리를 듣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갑을 열 수 있게끔 마음의 여유가 좀 주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소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왜 구세군 핸드벨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더라도 어디서나 다 알아듣고 이제 그 길 지나치면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쵸?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리 성분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땡그랑 그러면 사람이 가장 이 귀에 꽂히는 소리가 보통 우리가 20Hz부터 20000Hz까지 음폭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3400Hz나 3500Hz를 아주 작은 소리도 잘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성분이 그 핸드벨에는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작은 소리가 거리가 떨어지면 작게 들릴 텐데 이런 소리가 땡그랑 그러면 완전히 귀에 꽂히는 소리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동구 밖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아주 지하도 저 끝부분에서 들리더라도 금방 저기 가면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낌이 되고요. 또 이 소리 성분 중에 한 8000Hz에서 12000Hz의 소리 성분이 있는데 이런 소리 성분은 우울증이라든가 자폐증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쾌활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다가 그 안에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조그만 이런 해머가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게 땡그랑 그러면서
소리의 어떤 변화가 계속 1초에 한 번씩 땡그랑 땡그랑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사람의 운동성이나 활동성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멀리서 불러일으키는 이런 활동적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마음이 헛헛해지는 연말이고 외로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구세군 핸드벨 소리 많이 들으면 좀 우울감도 좀 풀리고 그렇죠. 또 그 김에 지갑도 한번 열어서 이웃도 돕고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교수님께서 블루톤이라고 그렇죠. 네, 불로초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이 소리를 발견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책에 보니까 직접 이 체험도 머리가 하고. 네 머리가 많이 나고 또 병도 좀 치유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 소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생활하면서 오감을 풍요롭게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오감 중에서 청감하고 촉감을 자극하는 이것이 바로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소리를 들으면은 청감을 자극해 가지고 이렇게 두뇌가 즐거워진다 그러면 촉감을 자극하는 소리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소리를 통해서 공명 울림을 일으키면 그 신체 활동을 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즉 소리를 신체 부위 어디에서 공명을 시켜서 울려주면은 노폐물을 없애가지고 결국은 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피의 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을 하게 해줘서 아주 생동감,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리의 효과가 바로 결코 늙지 않는다 그래서 NOT라 그래요. Never Old Tone이라고 블루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실험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말 소리로 머리숱이 많아지고 검은 머리가 나나요? 그 이제 제가 저를 보면 되는데요. 이 원래 50이 넘으면은 머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염색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까맣고 눈썹도 까맣고 네. 얼굴도 반들반들 그러고 또 이렇게 서 있어도 뭐 근육에 걸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소리로 공명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소리 연구에 대한 교수님의 포부나 계획이 이렇게 어느 정도 쭉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예, 소리를 통해서 뭐 약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히 무통무병 장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소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 포부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한 3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은 개발, 10년 동안은 실용화, 그다음에 10년 동안에는 이제 어떤 호응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마 30년 후에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배명진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이 소리로 읽는 세상의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 오는 소리, 또 폭포수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 우리가 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진공청소기 소리나 TV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구세군 냄비에서 들리는 핸드벨 소리와 같은 이 고주파음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는 사람들의 심리나 또 감정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배명진 교수님은 소리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이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십니다. 소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다려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제의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식품 첨가물 유해성 논란. 과연 정답은 뭘까요? 또 여성의 몸을 제대로 알면 건강과 아름다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간들 만나볼까요? 죽음을 부르는 맛의 유혹. 신경외과 의사인 러셀 블레이록이 쓴 죽음을 부르는 맛의 유혹. 그의 부친이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를 계기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음식에 나오는 흥분 독소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고령층에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흥분 독소라는 것은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이 흥분 독소가 뇌의 뉴런을 자극해 심하면 죽음에까지 일으킨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년의 심리학. 남자아이는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법이 담긴 책 소년의 심리학. 저자인 마이클 거리언이 20년 동안 연구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요즘 시대에 목표와 꿈이 없는 남자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남자란 무엇일까? 너의 영웅은 누구니?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상쾌하게 예뻐지는 여자의 그날. 한 달에 한 번 상쾌하게 예뻐지는 여자의 그날이라는 책에선 여성의 몸과 마음에 여성 호르몬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과 목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 눈과 머리의 피로가 사라지고 덕분에 골반의 개폐력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 들고 좋은 친구처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